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미국 양부모님에게 입양이 되어 학창 시절을 미국에서 자랐답니다. 연로하신 할머니는 제 미래가 그래도 할머니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나라에서 좋은 것을 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항상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고, 양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기에 20살이 되자마자 제가 한국에 나가 사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나와 할머니와 재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솔직히 절 입양을 보냈지만 할머니가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그저 손녀딸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할머니와 생활을 하다가 할머니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한국보다 미국이 더 낯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뭔가를 시작해 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한국 기업에 취직을 하여 일을 했답니다. 그곳에서 평생의 짝이 되어줄 남편을 만났고요. 한국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만난 것이 아주 큰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금방 사랑에 빠져 결혼을 준비했죠. 부모님은 그럼 안 계시는 거야? 난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 엄마랑 형이랑 셋이 살았어. 그동안 별의별 일이 많았지 뭐. 날 낳아주신 분들은 그렇지.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그래도 우리 둘이 성격적으로도 잘 맞으니까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당연하지. 너 혼자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나한테 언제나 의지하면 돼. 알겠지? 우리 잘 살아보자. 한국에서 외로웠는데 그래도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니 너무 기뻐. 앞으로도 우리 잘 지내보자. 아버지가 안 계시는 남편이 안쓰러웠고 저 역시 오래 홀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에 남편과 얼른 결혼 약속을 하면서 일단 남편과 동거 먼저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은 조금 미뤄두었죠. 저 역시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지라 딱히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아예 없었어요.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보다도 먼저 사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혼인신고를 한 채로 결혼관계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계신 양부모님들도 오히려 한국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니 참 좋아하더라고요. 외롭지 않겠다고 말이죠. 식은 안 올렸지만 시댁 식구와는 따로 소박하게 약혼식도 치렀기 때문에 간단한 결혼식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한국에 나오고 조금 더 우리가 자리를 잡으면 그때 결혼식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조그마한 집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은 처음엔 재밌었지만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을 보면 볼수록 좀 저와는 맞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아등바등 살아봤자다. 인생 한 방이야. 내 주변에도 아주 땅 조그만 거 하나 사서 그게 땅값이 엄청 올랐다지 뭐니. 그래서 반지하 살다가 고급 아파트로 이사 갔잖니. 아니 너무 현명하지 않아? 지금 같은 세상에 개미처럼 살아가면 뭐하니? 어차피 티끌 모아 티끌이다. 인생 진짜 한 방인데 뭐 할 거 없을까? 진짜 제대로 된 한 방 말이야. 에이, 어머님. 그건 소수의 얘기죠. 요즘은 로또나 이런 것도 당첨 금액 많지도 않아요. 물려받은 재산이나 큰 건물,
그리고 땅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별 수 있나요? 우리 지금 생활 괜찮잖아요. 넌 어쩜 이렇게 포부가 작니?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참 소박하다. 난 좀 대들보 있는 여자가 좋았는데, 에휴. 요즘 여자들 같지 않게 재수 씨도 은근히 보면 참 소탈하단 말이에요. 하긴 결혼식도 안 올리고 소박하게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데 딱 보면 알죠, 소탈한지. 그래도 인생은 한 방인 건 맞아요, 진짜. 연예인들 봐봐요. 가난했다가 몇백억 건물주 되는 거 보면. 그러게나 말이야. 아주 인생은 한 방이란 걸 잘 보여주는 거지. 안 그러냐? 우리 둘째도 받쳐줄 처가 하나만 잘 만났으면 인생 피는 건데 끼리끼리 만나가지고 저렇게 아등바등 사는 거 보면 참 안쓰럽단 말이야. 뭐 우리도 없는 형편에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시어머니와 시숙은 그렇게 늘 한 방 한 방 노래를 부르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식사 도중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남편은 황급히 전화를 받고 나갈 준비를 했고, 전 이 저녁에 무슨 전화인지 놀라서 물어봤는데, 그 내용에 기가 찰 따름이었어요. 어디서 전화가 왔길래 그렇게 헐레벌떡 나가는 거야? 이 밤에. 아니, 당신 무슨 일인데? 걱정되잖아. 얼른 말해. 형이, 경찰서에 있다네. 내가 얼른 가봐야 할 것 같아. 보호자랍시고 나한테 전화가 온 것 같은데 가봐야지. 뭐? 아주버님이? 아니, 왜 이 시간에 경찰서를... 뭐 어디서 시비 붙으셨나? 나도 같이 가. 당신 혼자 어떻게 간다는 거야? 아니야. 너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이런 꼴까지 보이고 너한테 체면이 말이 아니다, 정말. 미안해. 그렇게 남편을 따라 나섰고 경찰서에 도착해보니 시숙은 돈놀이장을 드나든 혐의로 붙잡힌 것이었어요. 일단 순순히 모든 정황을 인정했고 도주의 위험이 없어 불구속 수사를 당했죠. 그리고 보호자한테 인계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니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뭐 하나 번듯한 직업도 없는 아주버님이 하다하다 놀이장까지 드나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가족이라는 것이 제가 어찌할 수 없겠더라고요. 너무 싫었지만 남편밖에 없었기에 이해해보려 노력했어요. 안 걸릴 수 있었는데. 하필 걸려가지고. 재수씨, 걱정시켜서 죄송해요. 내가 진짜 한 방에 우리 집 다 일으키려고 했는데. 형,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나랑 약속했잖아. 형도 이제 번듯이 취직하고 장가 가야지.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해. 야, 임마. 형이 우리 집 일으키려고 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훈계할래? 너 이 형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걱정 마.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한 870개 정도는 있단 이 말이야. 미천 벌려고 이런 거지. 뭐 시작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아주버님, 그래도 그렇죠. 이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사람들이 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겠어요. 안 그래요? 재수씨, 죄송합니다. 뭐 이해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크게 한 방 일으킬 테니 그때까지 그냥 모른 척 눈 감아 주십시오. 정말 한 방이 일어날까요? 그러다 한 방 맞을까봐 걱정이네요, 아주버님. 이제 나이도 많이 차셨고 걱정돼서 그래요. 제 말에 대꾸는 없으셨어요. 그래도 제 앞이라 그런지 창피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도 면목이 없는지 저한테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데 뭐 어려서부터 없이 살아서 형이랑 엄마가 저렇게 한 방 한 방 노리는 거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잃고 진짜 없이 살았어. 그래서 엄마랑 형이 좀 돈에 예민하기도 하고 항상 한 방을 노리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없이 사는 사람들 다 성실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 자기가 뒷감당 할 수 없으면 따끔하게 얘기해. 그게 가족이지. 그러려고 하는데 그래도 형이랑 엄마 힘들게 살아온 거 보면 입이 잘 안 떨어져서 그래. 네가 조금만 이해해줘. 이제 안 그럴 거야. 남편은 저보고 이해하라고 했고, 저도 남편을 사랑하였기에, 그래 남편이 그러지 않는 게 어디냐 싶어 참았어요. 눈에 띄게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본인들의 가치관이 인생 한 방인 것을 내가 뭐 어찌하리라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저에게 영향이 가지 않을 것 같던 행동들이 차차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겨주신 조그마한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의 폭등으로 자그마치 4억이나 올랐어요. 너무 예전에 물려주셨던 거라 지금은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가격이 오르니 정말 할머니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침 전세 계약도 끝났겠다. 저희도 집을 새로 구해야 했기에 할머니가 물려주신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는데 남편은 제가 작은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표정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뭐 사실 저였어도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긴 했을 것 같지만요. 우리 집도 빼야 하고 마침 전세 준 집 계약도 끝나가는 판에 할머니가 남겨주신 건데 우리가 이 집 들어가서 살면 어떨까? 진짜? 와, 대박. 너 아파트 있었어? 아, 왜 말 안 했어? 당연히 가야지. 그럼 우리 갑작스럽게 돈방석에 앉은 거네? 에이,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빚이 아니니까 편하게 살 수 있는 정도지. 우리 이제 결혼도 제대로 하고 아이도 낳으려면 돈 들어갈 때 많잖아. 그래서 할머니한테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자기도 얼른 이사업체 알아보거나 해봐. 남편은 우리만의 집이 생기는 걸 참 좋아했고 이 소식은 시댁 기회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참 많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방 한 방 노리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3배 이상으로 뛰자 저희 집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했죠. 이때까진 그냥 조금의 관심이라고만 생각하면서 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 이래서 내가 한 방이라는 거다. 개미들이 집 살려고 돈 모아봐. 어디 몇 억을 벌 수나 있어? 너 앉은 자리에서 얼마 벌었니? 아이고, 이런 것도 다 복이라니까.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니 그 지분이 다 우리 아들께 되는 것도 맞는 거지? 아, 당연하지. 둘이 부부인데 공동 재산이지.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우리에게도 그 지분은 있다 이 말씀이야. 네? 아, 농담도. 할머니가 저 주신 건데 이게 어떻게 이해한테 해당될 수 있겠어요. 물론 부부지만 그래도 전 무조건 이랑 공동명의할 생각은 없어요. 할머니도 그걸 원하시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아주버님도 너무 다른 생각은 마세요. 아,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네요. 이 집은 그냥 할머니 그 자체라고 생각할 거니까요. 너 이럴 때 보면 미국에서 살다 온 게 참 티난다.
애가 한국 정서랑 안 맞아. 가족이 괜히 가족이겠니? 이런 게 가족이지. 가족이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아무튼 저는 이 집으로 뭐 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기대하지도 마세요. 허영심이 많은 분들이었기에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해 주었어요. 이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제 집에 눈독 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좀 다르더군요.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부딪히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본인 핏줄이라 그런지 굉장히 챙겼어요. 그런 부분이 서운했지만 뭐 어쩔 순 없었고 본인 가족이니 그러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애써 합리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랑 형한테 너무 딱 잘라 얘기한 거 아니야? 우리 빚 없이 이 집에 들어와서 좋으셔서 하는 말인데. 혹시 몰라서 그런 거야. 자기 집이라고 딱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 뜻이 뭐겠어? 본인들한테도 지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잖아. 난 그게 싫어서 그랬던 거고. 이 집은 우리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러려니 해. 제가 완강히 얘기하자 남편도 역시나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아주 못마땅히 생각하였죠. 아무래도 제 집을 팔아서 뭔가를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다는 심산으로 계속 저와 남편을 찔러보았는데 정말 불쾌했어요. 독한 것?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니? 여기니 홀몸뚱이 하나 걷어준 것도 우리인데 그렇게 우리한테 야박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속상해서 말이 다 안 나온다 아주. 너 집에서도 네 남편 그렇게 무시하니? 우리한테 이 정도면 남편한테 어떻게 할지는 뻔히 보이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너한테 섭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어머님, 뭐가 섭섭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할머니가 준 제 집인데 이걸 가지고 왜 섭섭하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무리 섭섭하다고 하셔도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봐요. 한국에서 너같이 부모도 없는 애를 걷어준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 거 모르겠니? 넌 평생 가족이 생긴 건데 꼭 돈 가지고 그래야겠어? 나 원참 진짜 나 너무 섭섭해 너한테. 내가 너를 얼마나 딸처럼 생각하는 줄 아니? 아들들밖에 없어서 넌 딸이었다고. 딱 잘라 말을 해도 어머님은 궁시렁거리시며 계속 저를 비난했죠. 그리고 아주버님은 저희를 찾아와 기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집을 팔아 투자를 해달라고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전 딱 잘라 거절했고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어요. 그때 당시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내 가족, 내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거절을 했지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재수씨, 제발요. 아 진짜 이거 투자만 하시면 이 아파트 값은 물론이고 더한 돈도 건진다니까요. 제가 좀 진짜 이런 성관이 있어서 그래요. 평생 평민으로 사실 거예요. 제가 진짜 재수씨 은혜 절대 안 잊을게요. 네? 아 제발요. 죄송해요. 투자할 돈도 없고 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좋네요. 그러니까 투자 얘기 다시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도 드러나 보자. 넌 무작정 딱 잘라 얘기하냐? 형이 어렵게 얘기한 건데 너도 참 모질다 모질어.
모질다니? 돈 있으면 당신이 투자해.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 난 이게 더 어이없어. 알아? 다들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제가 계속해서 투자를 거부하자 남편은 절 모진 사람으로 몰아갔고 시어머니 또한 계속 저를 설득했죠. 아주버님도 하루가 멀다 하게 집에 찾아와 투자를 해달라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하도 주변에서 저만 보면 돈돈 거리길래 정말 단단했던 마음도 약해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 몰래 제 인감도장과 모든 것을 빼돌려 집 보증으로 아주버님에게 투자를 해주었어요. 전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남편이 정말 저에게 사정사정하며 빌더군요.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쩔까라는 생각이 존재하면서 마음 같아선 확 고소해버리고 싶었지만 남편이란 존재가 뭔지 그렇게 할 순 없겠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재수씨. 진짜 후회 안 한다니까요. 제가 이걸 얼마나 공들인 건데. 이제 한 방이니까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재수씨가 투자한 거에 2배, 3배로 불려드릴 테니 아셨죠? 이렇게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조금만 기다리세요. 진짜 미안해, 자기야. 내가 진짜 평생 잘할게. 당신 은혜 안 잊을 거야.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기다려주자. 넌 진짜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고 고소 안 한 걸 다행으로 알아. 알겠어? 아주버님, 이번 일 잘못되면 진짜 알아서 하세요. 저 아주버님이고 어머님이고 다 눈에 안 보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하시라고요. 아셨어요? 안 그럼 진짜 큰일 나요. 그럼 형이 알아서 잘할 거야. 정말 고마워. 네가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기만 하면 돼. 결국 남편에게 속는 셈 치고 아주버님을 기다려주기로 했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도 수익은 없었습니다. 결국 아주버님에게 한 방은 없었고 그 길로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잠적을 했어요. 자그마치 제 돈 8억을 들고 말이죠. 순식간에 빚쟁이들은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했고 모든 걸 저와 제 남편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기가 막히면서 내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됐나 싶어 남편을 원망했지만 저 역시 뭐가 그리 잘난 게 있나. 이것 또한 내 잘못이지. 자책하는 나날이었고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주버님은 사업할 체질이 아니라고. 성실하지도 않은데 무슨 사업이야? 내가 진짜 못 살아. 네가 내 인감도장 빼돌려서 일 버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런 일에 휘말리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너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미안해, 진짜. 진짜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그 돈은 내가 차차 갚을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어? 어떻게 내가 형을 외면하냐? 어렸을 때부터 형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양보를 하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형을 외면해? 난 외면해도 된다는 거야? 나도 네 가족이야. 네 와이프라고. 근데 어떻게 네 형이랑 엄마만 생각하니? 전 그 자리에서 속이 상해 엉엉 울어버렸어요. 남편은 저를 달래주었고 진짜 어떻게든 본인이 다 갚겠다며 그래도 노력하는 신용이라도 보여주더라고요. 아침엔 회사에 저녁엔 대리운전을 뛰어가며 말이죠. 처음엔 용서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의 그런 노력하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이 사람도 가족을 잘못 만나 다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났고 아직 빚은 많이 남아 있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시어머니와 시숙이었죠.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연락이 끊어진 것도 오히려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중간중간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딴짓 안 하고 빚 갚는 데에만 열중하는 모습이 꽤 책임감 있어 보였거든요. 그러던 중 회사 일이 끝나 집으로 들어왔는데 거실에 시숙과 시모가 버젓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황당하고 말이 안 나와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 몰래 계속 시숙과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저 저만 모르게 쉬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였는데 전 이 사람들에게 가족도 아니었더라고요. 가족이면 절대 이렇게 대할 순 없다고 생각했고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니? 우리 하도 숨어 다니느라 여기 와보지도 못했어. 그래도 얼굴 좋아 보이네. 재수씨, 면목 없는데 그래도 찾아왔어요. 저희가 갈 데가 없거든요. 재수씨한테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제 동생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요? 사고는 사고대로 치고 지금 이제 와서 실수? 아, 안 미안하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버텼는지 알아요? 정말 너무하네요. 사업하는 사람이 8억이 돈입니까? 그래도 지금 재수씨랑 동생이 잘 벌어서 갚고 있잖아요. 가족이 다 그런 거죠. 그래, 넘어보라고 하지 마라 진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가족끼리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런다니 정말. 제가 이렇게 득달같이 따지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남편이 와서 저에게 갑자기 돌변하며 말하는데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족이란 제가 아닌 어머님과 아주버님 단 둘뿐이라는 것을요. 그저 저는 같이 사는 동거인 그 이상도 아니었죠. 뭘 그렇게 떽떽거려. 엄마랑 형 오랜만에 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엄마랑 형이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해. 가족이 원래 이런 거지. 당신 저 세상 건 친정 식구다 생각해. 친정 식구가 그랬다고 해도 이럴 거야?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속고 살았구나, 정말. 그리고 친정이 멀리 갔댔지 없다곤 안 했어. 작작해. 넌 그냥 고아나 마찬가지잖아. 적당히 형이랑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할 때 받아주란 말이야. 떽떽거리지 말고. 그래야 우리 집에 붙어 살 수 있어. 너 가족 필요하지 않아? 이 외로운 곳에서 가족 하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만해.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네 친엄마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어차피 없는 가족 우리가 가족 해준다는데 저런다. 가족이 이렇게 등쳐먹고 그러니? 내가 너네한테 가족이긴 해? 진짜 웃긴다. 이혼해. 그리고 나 몰래 대출받은 거 다 용서 안 해. 아주버님도 여기 숨어 있다고 고소할 거야. 투자자들이 아직도 아주버님 찾고 있지? 나 가만 안 있어. 기대해, 어디 한번. 전 이 말을 듣자마자 짐을 싸서 나와버렸어요. 더 이상 남편과 살 이유가 없어졌고, 이제야 저에게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았거든요. 도저히 남편이 용서가 안 됐고, 인감도장을 빼돌려 일을 벌였을 때보다 지금 저를 대하는 이 태도가 정말 용서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전 미리 약속이 되어 있던 미국에 있던 양부모님을 만나러 공항으로 갔어요. 사실 오늘이 미국 양부모님들이 9년 만에 한국에 나오시는 날이었거든요. 그렇게 9년 만에 온 친정이 본색을 드러내며 역대급 응징을 실행할 계획을 세웠죠. 내가 못 살아. 너 이렇게 살라고 한국 보낸 거 아닌데. 어쩜 속상하게. 아휴, 가만 안 둬. 내 딸 눈에 눈물을 빼다니. 그러게 말이야. 아주 그놈 내가 온갖 대갚음을 해야지. 걱정 마라. 우리 딸 뒤에 이렇게 든든한 우리가 있으니까. 너무 미안해.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이런 꼴만 보이고 멋지게 사는 모습 보여줬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해, 엄마 아빠. 엄마 아빠의 말에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졌어요. 그동안 정말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도 엄마 아빠가 있었지라는 마음과 이렇게 사랑으로 길러준 양부모님이 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으로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꾸역꾸역 한국에서 내 가족, 내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허무한 감정이 들자 피도 안 섞인 저를 이렇게 무한으로 사랑해주는 양부모님에게 죄송했어요. 너무 미안해, 엄마, 아빠. 이렇게 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엄마, 아빠, 너무 미안해, 정말.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너무 미안해. 엄마, 아빠가 나 사랑으로 길러줬잖아. 그런 말 하지 마. 넌 존재 자체로도 우리 사랑이야. 너 때문에 우리도 얼마나 웃었는데. 내 딸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렇게 저희는 호텔방에서 한없이 회포를 풀었고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소송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나의 인감을 빼돌려 아주버님에게 투자를 해준 것부터 변호사에게 낱낱이 얘기를 했고 부부간 인감 사용권에 대한 권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 아파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빚을 진 거였죠. 그래서 당장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 보호 신청을 해놓고 일단 사기죄에 대한 것으로도 소송을 걸었어요. 제 옆에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 아는 변호사를 통해 용기 내서 소송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렇게 남편에 대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1금융권 대출은 아니었고 무려 3금융권이더라고요. 여기서만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대출을 담보 삼아 해줬고요. 이제야 남편이 빚을 어떻게 졌는지 낱낱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형한테 투자를 해줬다니. 남편은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가자 노발대발 연락이 왔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또한 남편에게 소장이 날아가자 안절부절 난리가 났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네 남편이야. 그리고 너한테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라고. 근데 꼭 이래야겠어? 가족 같은 소리 하네. 그래서 이렇게 등쳐먹었니? 나 절대 가만 못 있어. 그리고 너네 엄마, 너네 형 다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 혼자 이 한국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혼자잖아, 네 인생.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걸 진행한다고? 미안한데 내가 가족이 왜 없어? 말했잖아. 친정 식구 멀리 있다고. 이제 내 가족 걱정 안 해줘도 되니까 니네 가족 걱정이나 해. 얘,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홀몸뚱이 이렇게 걷어줬는데 꼴랑 그 돈 몇 푼으로 지금 이렇게 법으로 가보자는 거야?
홀몸뚱이 같은 소리. 내 뒤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다. 내가 왜 혼자야? 그래서 지금 나를 이용했니? 가만 안 둘 줄 알아. 결국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고, 남편 또한 사기죄와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제외한 아주버님은 여러 사람한테 투자 목적으로 사기를 친 죄로 결국 징역을 살게 되었고, 남편 또한 제 인감을 빼돌려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피해갈 수 없었어요. 다만 이혼 후 재산 분할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남편의 빚도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부분에서는 억울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에게 주어야 하는 위자료가 더 큰 금액이었기에 사실상 빚이 남진 않았죠. 남편만 빚더미에 앉게 되는 꼴이었어요. 그래도 빚이 없어지니 마음은 편했어요. 그렇게 서로만 애틋한 이 가족들에게 피해 보상을 받고 이혼까지 마무리하고 나서야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미국 부모님들은 제 일이 끝날 때까지 한국에 같이 머물러 주시며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덕분에 멘털이 무너지지 않고 싸울 수 있었죠. 아마 아무도 없었다면 또 마음이 약해져 중간에 중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죄송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공존하더군요. 이렇게 혼자 남겨지지 말라고 입양을 보내주신 건가 하는 마음과 할머니가 남겨준 집마저 지키지 못한 손녀딸,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어요. 내 아들들 그렇게 벌 주니까 좋아? 이래서 없는 집 자식 거두는 게 아니랬지. 네가 어떻게 우리 아들들을 물먹여? 말은 바로 하세요. 분수에 걸맞지도 않은 것들이 내 딸 이용한 것만 생각하면 내 피가 거꾸로 솟으니까. 누가 없는 집 자식이래? 우리 딸 진짜 낳은 건 아니지만 내가 마음으로 낳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 그랬다간 당신 머리털 남아나지 않을 테니까. 그래, 당신 자식들 내가 아주 주먹 한 방으로 혼쭐 내고 싶었는데 그나마 둘 다 벌을 받아서 내가 잡는 거야. 알겠어? 가뜩이나 돈도 없는 집구석에서 내 주먹보다 법으로 맞는 게 더 아프겠지. 평생 돈 갖고 위자료 물고 호적에 빨간 줄 긋고 살아봐. 이 사회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자식들만 봐도 아줌마도 알만하지. 어떻게 키웠는지. 그 애미의 그 아들들이겠지. 뭐야? 당신들 진짜? 친부모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참견이에요? 내가 쟤한테 그런 거지? 당신들한테 그런 거야? 더러운 입 좀 다물어. 우리가 친부모라고 했지? 내 딸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내 딸 함부로 대했다간 큰 코 다칠 줄 알아. 이제 알겠어요? 제 옆에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아줌마들 깜빵에 면회나 가면서 그 애틋한 가족 상봉하세요. 참 세모자 정말 잘 어울리네요. 내가 미련했지 정말. 또 한 번 배웁니다. 상종 못할 인간들. 시어머니는 분노로 바들바들 떨었고 그 모습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너무너무 고소하였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세상에 저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고 나서야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부모님은 모든 일정이 끝이 나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지만 저에게 언제든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꼭 오라고 하시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저 또한 미국에 들어가서 부모님 보호 아래 안락하게 살고 싶었지만
제 힘으로 돈을 모아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는 게 꿈이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좋게 경기도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청약 당첨이 되어 지금은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이게 다 할머니,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 악물고 산 결과 같아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헛헛한 마음에 그렇게 판단이 흐려져 선택했던 결혼이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제 자신이 단단해진 것 같아 사실 뿌듯해요. 그리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늘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우리 양부모님이 계셔서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고요. 이젠 저를 걷어준 양부모님을 위해 효도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저에게 응원과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두서없고 글솜씨가 없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에 한창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예비 신부였어요. 하지만 저에게 닥친 충격적인 상황으로 인해 결국 모든 건 물거품이 되었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경험이었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들 전부 사실이고 여러분들께서 당사자라면 납득을 하실지 아니면 저처럼 뒤도 안 보고 인연을 끝낼지 궁금하네요. 예비신랑과 만나면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고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어요. 저를 워낙 궁금해 하셨고 결혼 얘기까지 나왔으니 찾아뵙는 건 당연했죠. 그래서 신경 많이 쓰고 좋아하실 만한 선물 사서 찾아갔습니다. 처음 인사드릴 때 얼굴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고 좋은 모습으로 인식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아들이 어찌나 여자 고르는 기준이 까다로운지 나는 우리 아들 결혼 못하는 줄 알았잖아. 그런데 이렇게 이쁜 색시 데리고 왔으니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 여자는 말이야 여우같이 생겨야 남자들이 따르는 법이야. 남자를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 아들을 얼마나 쥐락펴락했으면 푹 빠져서 결혼까지 한다고 이 난리인지. 처음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그런데 이렇게 얼굴 보니 내가 안심이 좀 되네. 내가 한 말은 웃자고 그런 거니까 기분 상해 말고. 처음 얼굴 보자마자 저에게 첫인상에 대해 거침없이 얘기하시는 거 보고 보통 시어머니는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웃는 얼굴이나 몇 번 대화해 봤을 때 전혀 시집살이 시킬 정도로 까다로운 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 온다고 그래도 맛있는 음식 한 상 차려주셨고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 이끌어 주시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님은 워낙 말수가 적으셔서 상당히 무뚝뚝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가끔가다 한마디씩 툭툭 건네시는데 말씀하시는 언행에서 침착함과 인성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딱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결혼 생활이 기대가 될 정도로 제 기분도 들뜨게 되었고 앞으로 얼굴 붉히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랬어요. 첫인상이 좋았던 만큼 깨지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꽤 길었던 시부모님과의 인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비신랑이 술을 많이 먹어서 대리 불러서 집까지 바래다 준다는 거 힘들게 말리고 들어왔죠. 저희 부모님과는 꽤 오랜 시간 만났었기 때문에 따로 인사를 드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기도 했었어요. 그냥 자기 엄마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고 배고프다고 밥 먹고 싶어 무작정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결혼만 안 했지 저희 부모님 벌써 사이 들였을 정도로 저희 가족과 관계가 상당히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주는 모습이 항상 고마웠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결혼식을 빨리 진행했으면 한다고 어머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고 저희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이 같으니 상견례를 빨리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결혼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신혼집을 알아보고 계셨어요.
예비 신랑과 같이 돌아다니며 알아보고 있었고 제 마음 변함없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집을 보러 가게 되었죠. 돌아다니는 걸 워낙 좋아하셔서 저희보다 체력도 좋으세요. 한번 이사하면 꽤 오랜 기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했고 양가지방과 딱 중간 위치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사람 만나는 걸 워낙 좋아하시고 대화하는 것 또한 좋아하셔서 가족끼리 모임을 자주 가지길 바라셨기 때문에 어머님의 말대로 결정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부침성이 좋으셔서 거의 퇴근하는 날이면 전화가 오시는데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 저녁도 함께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딸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런 점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던 도중 어머님한테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표정을 보게 되었고 상당히 불안한 눈빛을 하고 계셔서 걱정되는 마음에 여쭤봤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핸드폰이 울리고 나서 표정이 너무 좋지 않으세요. 문제 있는 전화인 거예요? 그게 말이야. 요즘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나 좋다고 따라다니고 있어서 상당히 골치를 썩고 있긴 한데 그냥 조용히 처리하고 있는 중이야. 모임에서 몇 번 얼굴 보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게 관심이라고 생각했었나 봐. 요즘 세상 무서운 거 알지? 무턱대고 싫다고 표현하면 감정 상해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 그냥 조심히 피하고 있는 중이야. 나중에 도가 지나친 것 같으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저러다 말 거야. 이런 적 한두 번이 아니거든. 아무래도 어머님의 밝고 부침성이 좋은 성격 때문에 주변 남자들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나이에 비해 상당히 젊게 사시기 때문에 시선을 집중받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항상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골치 아픈 상황을 만들려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께서 워낙 어머님한테 잘하셨기 때문에 한눈 팔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이런 일을 알게 되면 서운해하지 않으시냐고 여쭤보니 자기 성격을 워낙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이 알아서 잘 처리하시겠지 생각하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나치게 참견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신혼집을 결정하게 되었고 어머님이 신중하게 결정한 만큼 위치도 좋았고 집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예비신랑과 저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상견례 전이긴 했지만 결혼하려고 양가 집안 결정한 문제였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혼집을 둘러보니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현관에서 어머님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말이야 정도껏 해야지. 경찰에 신고할까요?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좋게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왜 자꾸 전화하는 거야?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그때는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판단 잘하세요. 아시겠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때 식당에서 전화 왔던 그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유, 됐다. 이 정도로 화냈으면 알아먹었겠지. 모임에 참석을 하지 말든지 해야지. 지겹다, 지겨워. 어머님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았어요. 참는데 한계가 온 듯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습니다. 예비신랑도 어머님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준다며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도 아니고 아버님이 버젓이 버티고 계신데 생각 없이 행동하는 그 남자가 아무래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예비신랑은 괜히 심각한 문제까지 오게 될지 모른다며 최대한 빨리 상황을 정리하길 바랬어요. 어머님도 당연히 그렇게 한다며 흥분한 신랑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신혼집 구경도 거의 끝이 났고 저녁 먹고 헤어졌어요. 살다 살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저도 참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엄마와 대화를 하면서 꺼내게 되었고, 듣고 있던 엄마도 엄청 놀라셨어요. 아무래도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뒤이어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고, 엄마는 흥분하셔서는 제가 한 얘기를 꺼내셨어요. 엄청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고, 아무래도 그 남자 위험한 것 같다며 당장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걱정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방에 들어와 예비신랑과 통화를 하며 신혼집에 들어갈 물건을 컴퓨터로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옆에서 듣고 계셨는지 가구 물건을 같이 보러 가자며 예비신랑의 전화를 뺏었고 어느새 어머님과 한참 동안 통화를 하게 되었네요. 그때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어요. 많은 남자들이 어머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렇게 주말에 다시 한번 셋이서 만나 신혼집에 들어갈 가구를 보고 있었고 주문까지 끝낸 뒤 밤거리를 거닐며 기분 좋은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저희 부모님과 마주치게 되었고 얼떨결에 자리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세상 참 좁은 것 같네요.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봄이가 어찌나 성격이 밝던지 저와 코드가 너무 잘 맞아서 하루라도 목소리 안 들으면 허전하다니까요. 벌써 이렇게까지 가까워졌으니 어쩌면 좋아요. 아유, 저희 딸을 좋게 봐주시니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정서방도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서 같이 시간 보낸 적도 많거든요. 안서동께서 성격이 워낙 밝으셔서 그런지 좋은 모습만 보고 자라온 것 같아요. 제 딸에게 워낙 잘해줘서 너무 고맙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니 저도 고맙습니다. 저희 상견례 날짜가 다음 달 말쯤이죠? 거기 식당이 인기가 워낙 좋아서 예약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돈어른께선 뭔가 좀 불편하신가 봐요. 표정도 안 좋으시고 아무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편하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한두 번 볼 사이도 아닌데 너무 굳어 있으시니 저까지 불안하네요. 봄이야, 너희 아버님 성격이 원래 말수가 적으시니? 우리 남편도 상당히 무뚝뚝해서 하나도 재미없는데 안서동께서도 힘드시겠어요. 무뚝뚝한 남자랑 사는 거 너무 답답해서 힘들잖아요. 저 무뚝뚝하지 않고 말 많은 성격입니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처음 뵙는 자리라 조심스러운 것 뿐입니다. 갑작스럽게 어머님이 던진 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아빠의 모습이 제가 아닌 엄마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아빠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셨거든요. 평소에는 말씀도 많으신 편인데 오늘따라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저희 엄마와 비교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젊어지려고 상당히 많이 가꾼 편인 반면 엄마는 어머님과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대화를 할 때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버릇이 있으셔서 아빠가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헤어지고 나서 싸움으로 번지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여자인지라 아빠의 태도에 많은 걸 느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의 상처를 받은 것 같았고 거실에서 서로 툭툭 내뱉는 말에 결국 엄마와 아빠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제가 불편했어요. 안 써둔 얼굴이 상당히 미인이시던데?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빨개지셨나? 나는 화장도 안 하고 집에서 입고 있는 옷 대충 걸치고 나갔는데 안 써둔은 몸매도 좋고 향수도 뿌려서 남심을 자극했는지 고개도 들지 못하던데? 그렇게 떨렸어? 뭐라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냥 처음 만나는 자리이고 아무런 준비 없이 마주해서 당황한 것뿐이지. 아이고, 원래 만날 계획도 없었는데 무슨 준비까지? 그리고 당황까지 했었다고? 딱 봐도 넋 나간 듯 쳐다보던데?
나한테는 그런 눈빛 보내지도 않으면서 아주 살살 녹을 정도로 따뜻한 웃음을 지어 보이대. 남자들 하여간 다 똑같다니까. 엄마와 아빠는 서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달랐는지 결국 언성이 높아질 정도로 다투게 되었어요. 그런 모습들에 제 마음도 너무 불편했었죠. 결국 이 문제가 앞으로 엄청난 일을 만들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행동이 달라졌고 아빠의 행동 또한 달라졌어요. 집에 있는데 엄마는 화장을 하고 무슨 행사 때나 입는 옷을 집에서 입고 계셨고 안 뿌리던 향수까지 뿌리셨습니다. 평소에 보던 모습이 아니라서 너무 당황했었는데 더 큰 문제는 아빠였어요. 외출이라도 할라 치면 불편해서 입지도 않는 정장에 옷을 차려입고 나가시는데 두 분 다 도대체 뭘 하시는 건지 제가 보기에 너무 이상했어요. 어머님의 영향력이 이 정도일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의 말들은 계속해서 오고 갔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 부모님께 한 소리 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께 소리치며 화를 냈었죠. 못들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식으로 행동하셨다고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한다고 바뀌는 거 하나 없어요. 남들한테 잘 보이면 뭐가 좋은데요? 평소에 꾸미셨다면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관리한 적 없으시면서 이제서야 그러는 거 너무 속 보이지 않아요?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건데요? 솔직히 지금 두 분 다 불편하시잖아요. 더 이상 쓸데없는 행동하지 마시고 다시 예전처럼 행동하세요. 한 번만 더 서로 화내시고 얼굴 붉히시며 싸우시면 저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이 젊게 사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당연히 좋은 거죠. 하지만 이 문제는 달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엄마가 화장을 하면 아빠도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셨고 그런 지나친 모습들이 서로에 대해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주고받게 하는 요인이 되었거든요. 다 큰 어른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아니라 판단해서 화를 내게 되었네요. 결국 엄마는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서 불편했는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셨지만 문제는 아빠였어요. 출근을 할 때도 잠시 어디에 볼일을 보러 갈 때도 행사 때나 입는 옷으로 바꿔 입고 나가셨고 점점 패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에 엄마도 그만하라고 말을 했지만 아빠는 뒤늦은 자기 관리에 빠지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옷 입는 거에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셨어요. 쇼핑도 정말 많이 하셨죠.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의 모습들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예비신랑과 통화하면서 걱정거리를 털어놓았고 금방 좋아질 거라는 말에 지켜보기로 했지만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기약이라 상당한 걱정거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예비신랑과 데이트를 하던 도중 꽤 괜찮은 가구 하나를 발견했고 신혼집에 들여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 배달 주문을 요청했어요. 저희가 볼일을 전부 마치고 들어가는 시간에 맞춰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먹고 시간 맞춰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신혼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순간 엄청난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저희 신혼집에 불이 나고 있었고 소방차가 불을 끄며 사람들은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저희는 발을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소방대원분들께서 급하게 불을 진압하셨지만 벌써 모든 게 검게 그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입구에서 들것에 실려 나왔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맨몸으로 실려 나온 상태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검게 그을린 어떤 남자도 발견할 수 있었죠. 아무래도 건물 안에서 화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저희는 정신을 잃은 어머님의 몸 상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고 너무 정신없는 나머지 어머님이 맨몸인 건 생각도 못하고
정신 차리시길 바라며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겨우 정신이 들었던 어머님은 자신이 병원에 실려온 걸 알게 된 후 그제서야 마음이 진정이 되었는지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다가 얼굴에 흐른 눈물을 닦으시려 하는데 얼굴을 더듬으셨고 그제서야 놀라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화재 사고 때문에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신 상태로 붕대를 감고 계셨어요. 어머님이 정신을 잃었을 때 얼굴에 남은 흉은 성형을 해도 남게 될 거라며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었고 결국 어머님은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큰 쇼크를 받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님이 급하게 달려오셨고 어머님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시곤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던 도중 예비 신랑이 궁금한 걸 못 참았는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갑자기 신혼집에는 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사태 수습을 해야 해서 빨리 가봐야 하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무슨 말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저희 몰래 뭘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너희 신혼집 잘 꾸며졌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보게 된 거지. 이것저것 부족한 가구들이 있으면 채워 넣어야 할 거 아니니. 그래서 신경 좀 써주려고 잠시 들어갔던 거다. 그런데 불이 왜 났는지는 나도 모르겠네. 그래요? 그것까진 좋다 쳐요. 그런데 왜 건물에서 나올 때 엄마 몸이 맨몸이었어요? 옷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그거 화재가 났을 때 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들어서 급하게 벗어버렸지. 옷에 불이 붙으면 더 큰 사고가 난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야. 그나저나 얼굴에 남은 화상 자국은 성형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데? 무슨 방법 없다니? 어머님은 얼굴에 난 상처 때문에 예비 신랑과의 대화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엄청난 충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서 빠져나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병실에 있다가 이 소식을 엄마한테 전화해서 알려드렸고 병문안 오신다는 말에 전달해 드리니 당분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으시다며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정되었던 상견례가 조금 미뤄지게 되었고 어머님은 치료에 집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머님은 그래도 다행히 화장을 하면 어느 정도는 보이지만 충분히 커버될 정도로 상태는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항상 밝게 웃으셨던 얼굴 표정은 변하고 말았어요. 그늘이 생기셔서 제 마음이 다 아프더라고요. 여자는 얼굴이 생명인데 나중에 성형을 받는다 얘기하셨지만 완벽하게 치료할 수 없다는 진단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미루게 된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고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시부모님도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아버님 말곤 모두가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 크게 어색한 부분은 없었고 좋게 상견례 자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빠가 아까부터 거슬리게 계속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제대로 된 말도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신경에 거슬렸고 결국 참지 못한 저는 아빠를 따로 모시고 나갔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는 계신 거죠? 제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상견례 자리잖아요. 그런데 분위기 망칠 일 있어요? 제발 웃으면서 좋게 좋게 상황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아빠. 미안하다. 내가 차마 얼굴을 들고 있을 기분이 아니라 너에게 할 말이 없다. 노력을 할 테니 어서 들어가자. 이러다 괜히 또 싸우는 줄 알고 오해 살라. 웃으면서 분위기 이끌 테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서 가자. 아빠의 말을 믿고 다시 자리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좀처럼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고 아버님이 그 모습을 보시곤
눈치채셨는지 무슨 일 있냐고 걱정을 하셨어요. 몸이 불편한 것 같으면 그만 상황을 마무리해도 된다며 저희 편의를 봐주셨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 행동이 저는 짜증이 올라왔고 제 눈치를 살피던 아빠는 아버님께 분위기 망쳐 죄송하다며 술 한 잔 따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 아빠의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 팔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입고 있던 정장을 걷자마자 붕대로 감긴 팔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룸 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몇 초 뒤에 아빠는 급하게 팔을 감췄어요. 엄마도 아빠의 팔을 처음 봤는지 어떻게 된 거냐며 놀란 얼굴 표정으로 다시 아빠의 팔을 만지려 하자 엄마를 뿌리치더니 별거 아니라고 갑자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조용하게 상황을 설명하면 되지 말을 더듬으시며 불안해하시는 표정을 보이시는 모습이 뭔가를 꼭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얼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시선 떼지 않고 빤히 바라보고 계시던 어머님은 입술을 덜덜 떨고 계셨어요. 눈치가 상당히 빠른 저는 두 분 사이에 뭔가 있다고 느끼게 되면서 아빠가 입고 있던 정장을 강하게 벗겼습니다. 하지 말라고 화를 내도 소용없었어요. 아빠의 태도로 인해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상견례를 망치게 되었으니까요. 붕대를 감은 팔이 상당히 아팠는지 움켜쥐고 계셨는데 충격적이게도 아빠의 팔은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왜 팔에 화상 자국이 있냐고 재차 여쭤보자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계시길래 그 순간 신혼집에서 들것에 실려 나온 맨몸의 남성이 스쳐 지나갔고 다시 어머님을 바라보자 안절부절 못하며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얼굴이 모든 진실을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같은 화상 자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어머님 맨몸으로 나오셨는데 맨몸으로 나온 사람이 어머님 말고 다른 한 사람이 더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 몸 상태가 너무 심해서 그 사람한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구급차 타고 응급실로 향할 때 몸이 그을렸던 남자가 응급실로 향하지 않고 급하게 어디론가 도망을 가던데 그게 설마 저희 아빠였던 거예요? 응급실 가면 저희한테 발각될까봐 몰래 숨기고 계셨어요? 화상 자국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엄마한테는 그동안 급하게 지방 출장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다른 곳에서 치료받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였어요? 두 분이 언제부터 그러고 그런 사이였냐고요? 뭐라고 좀 말 좀 해보세요. 다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실은 그동안 전화 왔던 사람이 사돈 어른이었어. 내가 다니던 모임에 사돈 어른이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우리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며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사돈 어른 딸이라는 걸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 그 전에 사돈 어른 핸드폰에 있던 사진을 봤었거든. 그래서 더 이상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그만 만나자고 했던 거고 내가 다투는 전화를 네가 들었던 거야. 그러다가 내가 너희 신혼집에 잠시 들려 주문한 물건을 들여놓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울렸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 그리고 여보 미안해. 당신에게 느낄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나 자신도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이끌리게 되었어. 차라리 잘된 걸지도 몰라. 언제까지 우리가 숨길 수 있을지도 몰랐다고.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두 분의 만남은 저와 예비신랑이 만나기 전부터 이미 훨씬 전에 두 분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아버님은 그래도 믿고 있었던 어머님에게 받은 충격 때문인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제 옆에 앉아있던 엄마는 아빠의 멱살을 잡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통곡하셨습니다.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난 상태에서 저와 예비신랑은 결국 결혼을 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고 양가 집안 서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말았어요. 저희 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이혼까지 한 상태에서 떠나버린 아빠는 엄마한테 끝까지 미안하다고 했지만 너무나 큰 수치심과 상처를 받았는지 아빠에게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면서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평생 아빠 얼굴을 보며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2번 다시 얼굴 보고 살고 싶지 않다며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는지 매일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계세요. 어떠한 위로를 해줘도 너무 깊은 상처라 쉽게 아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지 만약 결혼하고 나서 아이까지 가지고 알게 됐더라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에게 최근에 문자가 왔는데요. 어머님이 실종된 상태라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긴 하지만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다고 답장한 뒤에 전화번호 삭제했어요. 그 집안이랑 계속 연락 주고받고 엮이는 건 저희 엄마에게도 계속 상처를 주는 상황이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도 분명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뉘우치며 살고 계시겠죠. 저희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앞으로 엄마와 단둘이 살아갈 텐데요. 하루빨리 엄마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